무더운 여름철 주의해야 할 질환 식중독과 장염. 한 번 걸렸다면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고생하게 되는 여름철 불청객. 배앓이를 예방하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유난히 몸이 허약해지는 여름철. 식중독과 장염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게 도와줄 다양한 슈퍼푸드와 세계장수 마을의 여름나기 비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진짜 이 음식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것 그렇죠. 같아요. 일단은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주부들은 불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더워,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부러지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음식이 좀 잘 상합니까? 그렇죠. 이럴 때 진짜 슈퍼푸드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있습니까? 슈퍼푸드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 슈퍼푸드 말씀드릴 테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알려주실 그렇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강의를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요즘에 정말 짜증나시죠? 부엌에 들어가시자마자 뜨거운 열기를 받으면서 막 밥을 하려면 화가 확 나는데 실컷 밥 했는데 이놈의 바가지 양반들이 짜다 맵다 하면서 뭐라고 하면 확 그냥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예,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자, 건강한 여름 나는 이 슈퍼푸드를 듣고 이걸 준비 밥상을 한다면 남편분도 가족분도 건강해지시고 저도 웃음 나는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준비한 닥탄의 여름 밥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닥탄의 여름 밥상 띠리링. 예.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게 첫 번째 더위지 않습니까? 더위 때문에 어제도 그렇지만 저도 잠을 잘 못 이뤘어요. 네. 열대야죠. 그리고 잠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엔 짜증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게 되죠. 짜증이 확 납니다. 그래서 딱 요럴 때 몸 컨디션 안 좋을 때 면역이 떨어질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장염 식중독입니다. 첫 번째 살모넬라 식중독, 비브리오균 식중독, 포도상구균 식중독. 이름 좀 어렵죠? 예, 뭐 살모넬라니 비브리오는 이런 게 들어가야 제가 교수답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자, 먼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모넬라 식중독은요, 주로 달걀, 닭, 오리 이런 가금류를 통해서 전염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살모넬라 식중독이 먹게 되면요,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심한 폭통과 설사를 동반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요즘에는 이 애완동물, 다시 말해서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청거북이, 예, 거기에서도 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식중독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손으로 통해서 전염해요. 공기를 통해서 전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청거북 같은 애완동물을 만지고 나면 꼭 손을 씻는 게 중요하겠죠. 네.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 달걀에 의해서 전염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집에 달걀을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냉장고에. 냉장고에. 네네. 아무렇게나. 그렇죠. 그죠? 아무렇게나. 예, 물론 달걀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지만 거기 예. 안 넣고 그냥 아무데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달걀 껍질에 오염이 됩니다.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걀은 집에서는 항상 달걀을 보관하는 곳에 따로 보관하는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비브리오 식중독 많이 들어보셨죠? 특징적인 게 생선이나 어패류의 날것을 먹고 생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안 생겨요. 네. 주로 어떤 사람 생기냐면 주로 간이나 콩팥이 많이 나쁜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런 생선을 오염이 되는 게 전부 다 오염이 되는 게 아닌데 왜 많은 사람들이 비브리오 식중독이 걸릴 수가 있느냐? 사실은 도마, 칼, 손입니다. 아하. 들어보셨죠? 되는 거군요. 네, 오염이 되는 거죠. 도마를 쏘고 난 뒤에 칼을 쏘고 난 뒤에 음식을 익혔어요. 그러고 난 뒤에 먹기 좋아라고 또 올려서 또 그거 써요. 썰어. 그죠? 그러면 앞에 오염된 게 그대로 익혔지만 그대로 옮기시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익혀지기 전에 썼던 생선에 썼던 그런 칼 도마는 가급적 씻고 난 뒤에 다시 쓰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포도상구균 식중독은요, 우리 소풍, 잔치 가면 배탈 나는 분 있잖아요. 가장 흔한 식중독입니다. 네. 예, 흔히 생각하는 김밥. 네. 그죠? 김밥 딱 상하기 좋잖아요. 그죠? 여름철 상한 김밥 먹고 생기는 식중독. 먹자마자 2~3시간 이내에 배가 아픔. 문제는 우리가 배가 아파요. 야, 배 아프다 하면 설사약, 지사제라고 불리는 설사약 먹죠. 자, 대표적인 식중독인 포도상구균의 식중독에는 네. 설사약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자, 독소를 빨리 배출해야지 낫는데 네. 배출하기 전에 여기 머물러 있는데 지사제를 써서 설사를 멈췄어요. 네. 어떻게 될까요? 자, 화장실은 가고 싶은데 네. 배가 아파요. 떼굴떼굴 굴러요. 경험하셨죠?
예, 가장 흔한 포도당균 식중독은 이 함부로 지사제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식중독은 3일에서 5일 사이에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탈수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네. 아주 심한 식중독은 특히 연세가 드신 노인, 어린아이는 식중독에 걸리면 바로 어디 가라? 가까운 병의원에 꼭 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근데 똑같이 식중독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김밥 똑같이 먹어도 괜찮아. 그죠? 어떤 사람은 식중독에 걸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면역의 차이. 그렇죠. 예, 장이 얼마나 튼튼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닥터안이 알려주는 배앓이 예방에 좋은 장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음식은요, 바로 키위입니다. 예, 키위 많이 드시죠? 자, 키위는 아주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C를 포함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키위와 파인애플 사실 고기 절일 때 많이 쓰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왜 쓰시는지 아십니까? 절임 맛있으라고. 고기 맛있어요. 연해지라고. 고기 연해지라고. 네. 육질을 부드럽게. 맞습니다. 이 키위와 파인애플은 단백질을 살짝 녹이는 효과와 함께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숙성하면. 두 번째, 숙성함에도 불구하고 염증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균이 잘 안 생깁니다. 평소에 먹어두시면 장을 튼튼하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장 튼튼하게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양배추. 양배추. 예, 양배추 많이 안 드시나요? 속쓰림? 양배추. 그렇죠? 예. 양배추를 원료로 한 뭐 약도 있잖아요, 그죠? 물약 짜먹는 거 그거. 그런 약도 있고 그렇군요. 아주 많은 종류의 약이 있어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 U, 비타민 K가 있습니다. 뭐야? 비타민 U라는 건 우리가 궤양을 표현하는 얼싸에서 나온 U입니다. 이게 뭐냐면 궤양을 예방하는 주요 성분이 양배추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배추를 평소에 조금 먹으면 어떻게 된다? 속이 많이 편해지는 거죠. 비타민 K는 혈전을 예방하는 좋은 효과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K를 수시로 먹게 되면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가지기 때문에 네. 양배추를 평소에 많이 드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제가 오늘 방송할 때마다 늘 조심한 것 양배추 좋습니다 라고 하면 오늘부터 너무 많이 드시는 거지. 양배추만은 아침, 네. 점심, 저녁으로 네. 엄청 먹어요. 자, 그건 아닙니다. 그죠? 네. 예, 양배추를 너무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위산을 너무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배추를 적당하게 삶아서 맛있게 저는 먹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예, 블루베리는 많이 드시죠? 눈에 좋다고 많이 드시고, 그죠?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세상에 금방 안토시아닌 이러셨어요. 예, 이건 바로 그 홈쇼핑의 광고 효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블루베리가 눈에도 물론 좋지만 안토시아닌 성분이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배변을 맑게 해주고요. 이 블루베리에 있는 식이섬유는 굉장히 좋은 식이섬유군입니다. 그래서 드시면 장을 튼튼하는 데 도움 되지만 단점이 뭐다? 비싸다. 예. 블루베리는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그다음 쉽게 구할 수 있는 아까 말했던 양배추, 키위, 파인애플 골고루 드시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실제는 식중독을 평소에 예방하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뻔한 이야기 같지만 잘 들으시면 정말 도움되는 식중독 예방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음식을 이렇게 먹는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 나라에 해외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네. 뭐 동남아, 특히 그렇죠. 중국을 가실 때는 반드시 음식물을 익혀 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도 반드시 끓여 마신다고 돼 있죠. 끓여 마시는데 어쩔 수 없이 생수를 드셔야 된다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산 생수를 드셔야 됩니다. 참고로 물 끓여 드시는 거 조심할 게 우리가 차에서 보통 그 생수 가져가셔서 물 한번 탁 마시고 넣고 그죠? 차에 뒀다가 다음 날 가셔서 물 있네 하고 아침에 또 먹죠. 예. 자, 입에 데웠던 이 생수통은요. 네. 무조건 오염됩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우리 손발보다 더러운 것이 사실 입인가요? 입입니다. 이런. 예. 네. 입은 우리 몸의 모든 종류의 병균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입을 대고 난 뒤에 놓았잖아요. 그러면 낮 시간은 모르겠지만 낮 시간에 이 더운 기온에 생수통은 저절로 배양액이 됩니다. 세균의 배양액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아침에 먹게 되면 식중독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생수통은 믿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손을 잘 씻는 건 당연한 거죠. 예, 수시로 손을 잘 씻으시고요. 생선 손질은 아까 말했죠.
칼과 도마를 철저히 소독하고 한 번 썰었던 날 생선을 쓰고 난 뒤에는 씻고 난 뒤에 쓰시라. 육류와 엎패류를 도마를 따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육류에 생기는 균과 그다음에 엎패류에 생기는 균이 달라요. 교차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습관적으로는 따로 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 마트에 가시면 육류용 도마와 그다음에 엎패류용 도마를 그냥 플라스틱처럼 해가지고 따로 팔아요. 비싸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씻기도 좋고 하니까 그런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남은 음식은 반드시 끓여서 냉장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금방 먹었는데 조금만 넣으면 쉬어요. 그렇죠? 반드시 다시 끓여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약간 식히고 난 뒤에 바로 냉장 보관하는 습관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잠시 익고 난 뒤에 딱 보면 다음날 전날 끓였던 삼계탕이 신 거야. 어떻게 하세요? 네. 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아껴. 그죠? 남편도요, 남편. 아프니까.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럴 때는 살짝 섞어 남편 줘요. 농담이고요. 예, 이 사실 병원비가 더 많이 듭니다. 예, 가감하게 음식을 먹어서 이 상했다 싶을 때는 식중독균 중에서는 10분, 20분, 30분, 1시간을 끓여도 죽지 않는 식중독균들이 있습니다. 그런 균들 때문에 상한 음식은 반드시 먹지 마세요. 병원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죠? 제가 이제 식중독 예방법 잘 알려드렸죠. 예. 네. 제일 중요한 게 손 씻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얼마나 손을 잘 씻을까요? 예. 저희가 VCR을 몰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의 손 씻기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VCR 보실까요? 예, 지금 여기 부산역인가 보네요. 그렇죠. 네. 예, 지방의 부산역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급하게 화장실을 막 쓰고 남자 있습니다. 화장실이죠, 남자. 그렇죠, 네. 남자 화장실입니다. 네. 저 보세요, 그냥 나간다. 어떡해요? 저 봐, 또 또, 그냥 나간다. 예, 저 곽도전도 그냥 나간다. 예, 곽도전 나가셨어요. 아이, 그렇겠다. 아이고 이렇게 봐. 생각보다 네. 많은 분들이 손을 안 씻고 그냥 나가시네요. 그렇죠. 예. 남자들 또 고속도로를 저희가 찍어봤어요. 예. 그것도 휴게소를 갔는데요. 네. 급하게 막 들어가십니다. 아이고 네. 급해. 들어가셔가지고 손 씻는 것도 저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예쁘게 제발 좀 만들었네요. 씻으라고. 네. 예, 아이고 착하다. 그렇죠? 꼬마애는 씻고 저렇게 있고. 딱 예쁘게 확실히 씻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교육이 저렇게 잘 돼 씻어야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잘 보시면 네. 또 간다, 그냥 간다, 그냥 나가십니다. 간다. 쑥쑥 나가죠. 보세요. 저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좀 씻고 그러니까. 가시지. 저렇게 보면 그냥 저렇게 나가신 분뿐만 아니라 네. 예,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때문에 인터뷰를 제가 했습니다.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보니까 안 씻는 거. 예, 그냥 나온 거죠. 깜빡하고. 예, 지금 빨리 가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바이러스 보면요, 옮긴 바이러스 생각을 많이 안 하죠. 그런데 씻는 것만 해도 네. 잘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냥 석 씻어요. 한 번 갖다 대고 턱 털어요. 비누도 안 비누를 쓰고. 사용을 안 자, 하시네요. 자기가 쓴 손만 알겠죠? 한쪽 남자들은 한쪽 손만 오른손을 주로. 자, 실제로 용변은 손 씻는 게 손을 씻는다가 73%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 비누를 사용하신 분은 33%밖에 안 되고. 하물며 손 씻기는 시간 평균 8초. 8초가 뭐냐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8초만 씻고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적으로는 사실은 30초를 씻어야 돼요. 네. 근데 8초를 그것도 비누도 사용하지 않고 8초 씻는다는 건 사실은 거의 오염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말씀드릴 거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사실 저 손 씻기가 씻지 않고 모든 병균을 다 들고 가서 네. 그대로 가서 어떻게 한다? 밥도 먹고 애인 손도 그다음 잡고, 예. 애인 입에다가 맛있는 것도 넣어주고 넣어주고. 그렇죠? 예,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손 씻기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손을 안 씻으셔가지고 깜짝 예, 놀랐고 예. 그리고 일단은 비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예. 많이 계세요. 예, 왜냐하면은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다 같이 이용하는 비누라서 만지기 싫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냥 맹물로 씻을 때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은 맹물로도 30초 이상 충분히 씻으면 99% 괜찮습니다. 네네. 오랜 시간 씻으시면. 그런데 이제 그를 사실 손 씻을 때 30분 세보세요. 30초 세면 진짜 길어요. 그렇죠. 30초가. 놀 때는 30초가 훅 지나가는데 손 씻을 때는 30초가 진짜 아세월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비누를 써서 15초 정도라도 가볍게 이렇게 씻으시면 훨씬 더 빠르고 깨끗하게 씻는 방법이라서. 남성 여러분들 그 비누 탓하지 마시고 좀 씻읍시다 여러분. 네. 제가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이건 아니죠. 20대 여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예뻐야 되고요. 네. 30대 여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예뻐야 예뻐야 돼요. 되고.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50대 여성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예뻐야죠. 80대 여성도 예뻐야 됩니다. 자, 여름철 이 지친 피부를 이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 중요하겠죠? 네. 예쁘기 위해서. 예, 닥터안이 처방하는 여름에 제일 좋은 피부를 위한 푸드. 예, 바로 뭐냐? 1번이 이겁니다. 토마토.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토마토입니다. 네.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요, 항산화제의 제왕입니다. 먹는 토마토를 다른 말로 먹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할 정도로 예, 굉장히 피부의 트러블을 없애주고요, 기미, 주름균까지 억제해주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토 3개면 그죠? 하루에 방울토마토 5개, 그죠? 큰 토마토 1개 정도만 드셔도 하루에 충분한 라이코펜을 드시기 때문에 네. 토마토 하루에 꼭꼭 챙겨 드십시오. 오. 좋은 점은 뭐냐? 늘 사시사철을 하잖아요. 그죠? 토마토. 두 번째는 바로 포도입니다. 네. 포도. 아까 말한 안토시아닌 맞죠? 그죠? 네, 안토시아닌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포도 다이어트라고 하는 다이어트법이 있어요. 원래는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하는 한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는 틀린 방법이에요. 대체로가 아니라 100% 실패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황제 다이어트라고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 있죠. 네. 피부가 퍼석퍼석해. 네. 그런데 나쁜 방법이지만 포도만 먹는 포도 다이어트는 네. 피부는 좋아요. 피부만 피부만 좋아요. 좋아. 피부만 좋아요. 장은 안 좋아지지만 피부만 좋아져요. 그 예. 말은 뭐냐면 포도에 들어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토시아닌 같은 폴리페놀이 그런 성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말할 거는 포도의 씨와 껍질. 포도는 반드시 씨와 껍질을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음식입니다. 물론 포도의 씨를 그냥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확인하게 되는 수가 생기지만 예, 포도의 씨가 사실 씹어보시면 그렇게 딱딱하지가 않고요. 네. 포도 씨를 한번 살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오랫동안 씹어보세요.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말씀은 포도가 농약이 걱정인 분들은 아시죠? 충분히 씻는 여러 소다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15분 이상 소다수에 담그거나 그다음에 식초물 어떤 식품물을 담궈서 농약을 제거하고 난 뒤에 네. 껍데기와 씨를 같이 먹는 것이 사실은 포도의 껍질과 씨에 훨씬 더 많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세 번째 수박. 수박입니다. 네. 자, 피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촉촉해야 된다. 그렇죠? 피부가 촉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분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물론 먹는 수분 공급이 넘버원이고요. 예. 자, 물도 물 나름입니다. 수박에 있는 수분, 수박은 98%가 거의 수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수박에 있는 수분은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수분이에요. 그래서 수박을 드시게 되면 수분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피부에 좋겠죠? 네. 단점은 뭘까요? 맞아요. 화장실을 자주 가요. 네. 왜 그러냐면 수박은 수박 껍질 쪽에 있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그 성분이 이뇨작용, 다시 말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어요. 자, 수박도 기본적으로 수분이 많으니까 소변을 가고 네.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약간 이뇨작용이 있어요. 예. 그러면 화장실을 들어가는 게 조금 힘들겠지만 네. 이 이뇨는 건강한 이뇨입니다. 어. 무슨 말이냐? 실제로 당뇨 환자들한테 연구를 해봤더니 이 수박에 의해 시트룰린을 계속 드시는 분하고 안 먹는 분의 콩팥의 장애, 합병증을 봤더니 이걸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합병증이 낮아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에도 좋은 게 수박입니다. 자, 닥터안이 제안하는 여름철 진정한 보양식은 바로 이겁니다. 표고버섯. 예, 의외죠? 네. 표고버섯 사실 구하기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워낙 또 버섯을 재배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표고버섯은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성분이냐면 항염, 그다음에 인정작용, 심지어는 항암작용. 다시 말해서 항노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베타글루칸을 많이 포함되는 대표적인 음식이 표고버섯이에요. 말리면 이 아까 말한 베타글루칸이 훨씬 더 배가가 되고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말려서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좋은 슈퍼푸드입니다. 예. 두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가지입니다. 예. 가지 많이 드시죠? 네. 예. 가지를 혹시 구워 드셔보신 적 있나요? 구워 드셔보셨어요? 진짜 맛있어요. 불에. 그냥 캠핑 가면 꼭 삼겹살 구울 때 가지를 꼭 가져갑니다. 가지를 구워서 먹으면요, 희한한 맛이, 참 뭐라고 하죠? 고기 맛도 아닌 것이 하여튼 흐물흐물하면서 후루룩 먹고 진짜 맛있는 맛이 나요. 특히 가지를 이렇게 이제 자른 면 말고 네. 굽기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뒤집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우면 네. 안에 가지가 소위 수분이 많잖아요. 네. 싹 익으면서 물이 생겨요. 그거를 싹 뜯으면 뜨거운, 그죠? 그 줄기를 내가
먹으면 지금 부드러운 요리 가지 시간인가요? 이렇게. 요리 시간? 예, 예. 가지에는 안토시아닌, 아까도 말한 안토시아닌 예. 색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지는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가지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면 편하게 드시는 되는 슈퍼푸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여름철 뜬금없이 해삼이에요. 오. 진시황이 온대를 돌아다니면서 찾은 것 중에 하나가 해삼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많은 이제 불로장생 약들을 음식을 많이 찾았잖아요. 네.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해삼은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물이에요. 물인데 단백질과 아주 좋은 무기질이 들어가 있어요. 여름철 땀 많이 흘리잖아요. 무기질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해삼을 먹으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시원해지고 좀 맑아지는 느낌이 확실히 드실 거예요. 해삼에 많이 있는 무기질은 굉장히 좋은 성분의 무기질이기 때문에 드시게 되면 금방 기력을 회복하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근데 교수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자 이거 보양식입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는데 예. 거기에 버섯 몇 개 있고 가지 몇 개 있고 이러면 그거 좀 내놓기 좀 창피하잖아요. 예, 예. 뭔가 이렇게 닭이 한 마리 이렇게 누워 있든지 장어가 쭉 이렇게 이러고 있어야 될 것 예,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대접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요즘에 닭이 누워 있고, 예. 그죠? 뭐 장어가 누워 있고는 너무 그래요. 평소에도 오늘 저녁에도 통닭시켜 드실 거잖아요. 하긴 뭐 그렇죠. 예, 네, 예, 예. 오히려 잘 요리한 가지와 잘 요리한 버섯과 이런 것들로 요리를 한 약간의 닭고기,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요리하는 것이 사실은 일상적으로 평소에 먹는 보양식이 우리가 보양식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씩 먹는 그런 음식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슈퍼푸드를 정해왔습니다. 네. 우리 진시황이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죠?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음식은 다 먹었어요. 몇 살에 돌아가셨을까요? 3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39세에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먹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2013년도 기준으로 여자 같은 경우는 85세, 남자는 78세랍니다. 평균 수명이 81.9세, 많이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60세만 넘으면 노인이라고 했는데 네. 요즘에는 한 75쯤 돼야지 조금 나이 좀 들었네라고 네.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인 그 복지관에 가셔도 80세 이하부터는 줄 서야 된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는 많이 이렇게 연세가 많이 건강해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평균 수명은 80세인데 건강 수명은 70.7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건강 수명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나이는 70세. 사는 거는 80세. 이 말이 무슨 말이냐? 70대부터 80대까지 그 10년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서 고생한다는 뜻입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9, 9, 8, 8, 2, 3, 4. 무슨 뜻입니까? 99세까지 발팔하게 살다가 2, 3일 살다가 가자. 그죠? 예, 저는 노인화의 전국이지만 99세까지 발팔하게 사는 거 중요하지만 99세는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여명대로 사는 거예요. 70을 살든 80을 살든 자기 여명대로 살지만 2, 3일 정도만 앓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 3일 알아야지 아들 얼굴을 봐. 야야 내가 한다 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또 싸움을 막 합니다. 형제들끼리 재산 가지고 네 거네 내 거네. 사실은 저희 아버님 참 감사합니다.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희는 다툼이 없었어요. 예, 남기신 게 별로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애가 참 좋습니다. 99세를 살든 88살을 살든 자기 예명대로 살지만 2, 3일 살다가 사망하는 정도,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자, 또 2016년 닥터니 말하는 998834. 99세까지 건강하고 발팔하게 살다가 23살과 다시 사랑을 나누자. 얼마나 건강하면 23살과 다 사랑을 나누겠어요. 그런 정도의 강한 체력 그리고 건강함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잘 싸먹자. 자, 이게 건강의 기본입니다. 자, 잘 싸고, 잘 묵고, 잘 자자. 맞지? 이거보다 좋은 거 있습니까? 사실은 이 세 개만 잘 되면 건강한 거예요. 잘 싸고, 배변, 그 다음에 잘 먹고, 먹는 건 문제가 없고, 소화기는 잘 자자. 수면에 문제 없으면 대체로는 건강하다는 거죠. 이 잘 싸먹자보다 중요한 거, 즐겁게 살자입니다. 네,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다? 흥이 있어야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흥 한번 돋궈보기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예. 자, 100세 이제 다 같이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었다고 못 간다고 전해라. 100살에서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면은 아직은 힘들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아리라 아리라 아라리요. 우리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삽시다. 아리라 아리라 아라리요. 닥터 안에 푸드 처방전 최고라고 전해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노래 괜찮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흥이 사실은 우리가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비타민과 활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닥터안이 말하는 푸드 처방전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싸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겁니다. 그렇지. 되셨나요? 예. 부산 근교에 위치한 상리마을. 한 교수님, 지금 뭘 그렇게 들고 나오세요? 물을 한 솥이나 받아서 도대체 뭘 하시려는 걸까요? 어르신이 많아서 오늘 많이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고. 무거운 솥을 들고 교수님이 부엌으로 향하시는데요. 아, 달기며 여러 가지 약재를 준비하신 것 보니 여름철 별미 보양식 삼계탕을 만들어 주시려나 봐요. 오늘 삼계탕에 들어갈 대표적인 부재료가 바로 황기인데요. 황기는 황기에 있는 다당류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돕고요. 기를 돕는 데 아주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게 황기가 거의 인삼에 가까울 정도로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가시오가피를 제가 또 준비했는데요. 가시오가피는 옛날부터 이 오가피가 항당뇨 그리고 항고혈압 기능이 알려져 있습니다. 가시오가피의 또 효능은 심지어는 항암효까지 알려지는 아주 좋은 부재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빠질 수 없는 것 중 또 하나가 바로 이 대추인데요. 대추에 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여름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굉장히 좋지만 또 하나가 우리 몸의 심신을 안정시켜줍니다. 그래서 대추가 이게 불면증, 여름철 더 잠 잘 못 주무시잖아요. 대추를 이렇게 드시게 되면 불면증에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드디어 팔팔 끓는 물에 닭을 넣고 끓이기 시작하는데요. 삼계탕이 여름철 보양식으로 유명한 이유는요, 바로 닭에 있는 풍부한 단백질입니다. 여름철 바닥난 체력을 돕는데 단백질만큼 좋은 건 없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각종 좋은 부재료들을 같이 넣게 되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그리고 불면에 시달리고 우리 허약해진 그런 여름철에 좋은 보양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비린내가 날아갈 수 있게 열어두었던 뚜껑을 닫고 푹 삶으면 1시간 후 맛있는 삼계탕이 되겠죠. 잠시 후 경로당 앞에 있는 텃밭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잘 자란 상추를 뜯고 계시는데요. 어머니 뭐 하시고 계십니까? 쌍주 뽑으십니다. 쌍주 먹고 있어요. 예, 아주 맛있는 거. 여기 뭐 쌈 재료가 진짜 많네요. 예. 어머니 밭이라면서요. 예. 아이고 좋겠다. 상추가 우리 몸에 아주 좋습니다. 쌈은 기본적으로 섬유소 같은 변비와 장의 건강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고요. 특히 비만을 예방할 때도 뭐 아무리 뭐도 걱정할 필요 없는 비만을 좋은 아주 좋은 패스트푸드입니다. 제철을 맞아 잘 자란 상추에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다고 하니 지치고 더운 여름 기력 회복에도 아주 좋겠죠. 얼마 후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 한성호 교수님이 어르신들 건강을 살펴주시려나 봐요. 오늘 혈압이 많이 높은데. 많이 높으면 예. 먼저는 제일 혈압이 정상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한 번 전 혈압 가지고 고혈압이 나는데 오늘 혈압이 172에 90이라 많이 올라가. 너무 지금 쉬었다가 혈압을 재는 거니까 이게 혈압이 높은 겁니다.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들, 특히 노인들은 뇌졸중은 겨울에 특히 조심해야 되지만 여름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대학교에서 오래 일하거나 마을에 일하거나 많이 다니고 할 때는 더더욱 건강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 그런데도 다니갈 때 대학교 다닐 때는 항상 너무 오래 다니면 안 되고 알겠지? 혈압이나 당도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알았지? 예. 이거는 음. 요새는 130 뭐 맞아요.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위험하면 조금 높은데 좀 쉬었다가 재면 또 다시 한번 재볼 테니까 괜찮을 겁니다. 여름에 장이 아주 안 좋았어요. 예. 형편에서 내가 한 일주일 입원까지 아이고 설사도 많이 하고 설사하고 막 사람이 막 맥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설사를 굉장히 심하게 했거든요. 맞아요. 보통 병균이 많이 자라서 장염으로 고생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냉장고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식품위생이라고 항상 병균 안 자라는 곳에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고 꼭 끓여 먹는 습관 하는 게 좋아요. 와, 드디어 먹음직스러운 삼계탕이 완성됐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맞아, 한자리에 드셔보십시오. 둘러앉아 삼계탕을 맛보시는데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연기를 드셔가지고 한상호 교수님, 삼계탕 맛이 어떤가요? 맛있네. 멋지겠네. 여름철 더위로 지친 어르신들 기력 회복에 삼계탕은 좋은 보양식이 됐겠죠.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여름철 건강 화이팅! 진짜 맛있으셨나 봐요. 예, 맛있더라고요. 네. 제가 끓인 거지만 진짜 맛있었습니다. 예, 특히나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네. 며칠 전에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어르신들이 또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제 마음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네. 이 우리 장수마을이라면 전 세계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저번 떠오르는 것이 어디다? 일본 어디 그죠? 뭐, 예, 예. 일본 오키나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가리아. 어, 들어보셨죠? 예. 예, 4번은 지중해. 어. 지중해 크레타 섬. 유명한 네. 곳입니다. 예. 근데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까? 그 이유를 워낙 많은 이제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어요. 예.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순서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오키나와. 이 오키나와에는 특별한 식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키나와에서 너무나 많이 먹는 유명한 음식이 바로 첫 번째 다시마입니다. 예, 다시마는 아주 풍부한 알긴산, 무기질 너무나 네. 많습니다. 요오드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오드가 물론 요오드 갑상증이나 항진증 있는 분들은 요오드를 과하게 먹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변비 해소, 아까 뭐 잘 싸먹자, 싸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이 안에 보면 다시마나 미역은 물에 불리면 최소 30배에서 200배까지 증가되는 거 알죠? 양이 증가되면서 변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마를 평소에 먹는 습관들이 오키나와에 있더라고요. 예. 오키나와에서 가장 유명한 돼지고기 요리가 돼지 귀 요리래요. 그렇다고 할 정도로 네. 돼지고기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오키나와 돼지고기의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오키나와 돼지고기는 대체로 요리 방법이 굽거나 이렇게 튀기는 게 아니라 삶는 형태로. 아, 자, 고기를 삶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빠지죠. 기름기가 빠져. 빠집니다. 예, 기름이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름이 빠지고 주일에 2번 이하. 그렇게 평소에 먹는 돼지고기가 사실은 양질의 단백질을 주면서 기름이 쏙 뺀 그런 형태로 먹게 되면 이것도 슈퍼푸드 중에 하나죠. 이왕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런데 최근에 오키나와 현이 불명예를 안게 됐어요. 왜요? 재작년에 전 일본에서 예. 가장 비만율이 높고 사망률이 높은 오.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이유가 뭐냐? 옛날에 오키나와는요 교통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걸어 다녔어요. 네. 지금은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차량이 발달하고 네. 가까운 곳도 차를 타는 습관을 해버리니까 예. 이제는 장수마을이 아니라 예. 최단으로 단명하는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그 말이 무슨 말? 평소의 습관과 예.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두 번째 설명해 드릴 거는 바로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요거트. 그렇죠. 요구르트. 예. 불가리아는 요구르트로 유명한 나라죠. 근데 이 요구르트는 우리나라가 먹는 요구르트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 맛이 없는 요구르트예요. 요구르트는 처음에 네. 유목민들이 이제 우유를 담아서 그저 가죽에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나중에 어느 날 봤더니 흔들리고 발효되고 흔들리고 하다가 떡 열었더니 요구르트로 바뀐 거예요. 네. 그게 자연스러운 요구르트 발견인데 예.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요구르트입니다. 그 말을 가미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거. 건강한 네. 목적으로 드실 때는 반드시 플레인 요구르트, 일반 요구르트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세 번째 또 제가 설명드리는 장수마을은요. 지중해의 크레타 섬입니다. 예. 지중해는요 워낙 유명해서요. 지중해에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이 세계 10대 푸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 자 보시려면 네. 자 견과류, 귀리, 녹차, 레드와인, 마늘, 브로콜리, 블루베리, 시금치, 연어, 토마토. 내한테 좋으면 남한테도 좋고 남자한테 좋으면 어떻다? 여자한테도 여자한테도 좋다. 네. 예, 이 10대 푸드를 대부분 다 지중해식에서 대부분 다 드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먹는 방법이 전체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전체식. 전체식. 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말이 쉬운 말로 정제식이요. 정제. 정제 안 정제했다는 한 말은 거. 정제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 자, 쉬운 표현으로 백미와 현미예요. 백미는 현미의 바깥 씨눈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쌀의 좋은 성분은 다 빠진 거예요. 전체식은 껍질까지 먹는 식사 방법입니다. 사실은 음식에서 특히 식물에서 가장 좋은 성분은 다 어디에 있다? 껍질에 있습니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껍질을 그대로 먹는 습관. 자연에서 주는 파이토케미탈. 어려운 말이죠. 한 번씩 써야지 교수 같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자연에서는 식물성 화학물질을 그대로 섭취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전체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지중해 식에서 가장 중요한 백미가 바로 레드 와인입니다. 레드 와인. 예, 좋죠. 신나네요. 신나죠. 프랑스에서도 일단 한 잔은 사람을 기쁘게 만든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프랑스나 지중해에서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걸 알아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레드 와인에 있는 폴리페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레드 와인의 좋은 점은 이 레드 와인이 주는 좋은 성분도 있지만 그대와 함께 그날 저녁 그죠? 한 잔 쨍. 예? 네. 뒤에는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레드 와인입니다. 봅시다. 짠. 와. 토마토. 오늘 선생님이 가장 좋은 슈퍼푸드로 꼽아주시는 그렇죠. 네. 식재료예요.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슈퍼푸드입니다. 토마토는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제의 황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 예, 이 라이코펜은 혈관, 피부, 네. 그다음에 심장, 네. 심지어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어요. 예. 특히 우리 예. 각생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나 왜? 중년기 이 생식기에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남성들의 전립선. 눈치채셨어요? 전립선에 아주 좋은 드시죠. 슈퍼푸드입니다. 예. 전립선암도 예방하고요. 네. 여성들의 유방암, 소화기암을 예방하는 좋은 성분이 바로 이 주목받고 있는 게 라이코펜입니다. 네. 특히 이 토마토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K 성분은요, 예. 골다공증을 예방하고요, 노인 치매도 예방하는 효과가 또 알려져요. 오. 토마토가 또 좋은 성분이 뭐냐면요, 숙취에 그렇게 좋아요. 그래요? 하나 예. 더. 하나 더. 숙취에 그냥 좋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는 다음날 숙취가 심할 땐 토마토 주스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술을 먹기 전에 네. 맥주 한잔 하실 때 토마토 안주 드시는 거 어떨까? 아. 예, 안주를 토마토를 드시는 거예요. 네. 칼로리도 적은 안주를 먹으면서 네. 숙취도 있는 데는 그런 안주를 먹기 때문에 저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신가요, 한주로? 술을 먹으면서 술이 깨는 건 바람직하지 아, 않아요. 그렇죠. 네, 슈퍼푸드라고 해서 엄청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냉장고만 열어보셔도 오늘 꼽아주신 슈퍼푸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 슈퍼푸드로 오늘 아침 밥상 아주 맛있게 차려보시면 여러분의 건강 잘 챙기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동아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훈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